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죠. 2023년도 34회 시험 대비 부동산 합격을 어떻게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갈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나침판이라는 역할로서 한번 OT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나침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계론에서 34회 시험 대비 어떻게 합격을 할 것인가, 그 나침판의 역할이 되는 OT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걸 가지고 막막한 것을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학계론을 포인트 형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송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부동산 학계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로 이제 살펴보는 포인트 부동산 학과에게는 이제 송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세 개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출제 핵심 포인트, 효율적인 학습량, 순환 반복. 정확하고 뭐 쭉 있지만 항상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효율적이란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효율적이란 말은 영어로는 efficiency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영어 단어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이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산출을 극대화시킨다. 이게 이제 효율적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험생에게 효율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업 수험생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가정주부시면서 이제 가사 일을 하시면서 시험 공부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합격권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효율적이라는 게. 그러면 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출제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 출제 핵심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 핵심 포인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60점이 몇문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죠. 부동산 학계론은 민법과 함께 1차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 과목이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민법은 민법에서 이걸 넘겨주시면 되고, 학계론에서 이걸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60점을 목표로 하면 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볼 때 컨디션 난조 등으로 한두 개를 더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70점은 반드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항상 이 사이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70점과 80점을 목표로 두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 핵심 포인트라는 게, 기출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상중하가 다 있거든요. 근데 뭐가 재밌느냐면, 수험생에 따라서 난이도 상을 다른 수험생들은 난이도 중 이하로 느끼는 수험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에 따라서 어려워하는 파트가 좀 다르죠. 그것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여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순환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학계론에서 나오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용어도 있지만 새로운 용어들이 많거든요. 용어가 낯설면 한꺼번에 전부 다 암기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순환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포인트 부동산 학계론이
이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그러면 출제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바로 처음엔 어떤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지 너무 헷갈리고 어려웠어요. 이게 수험생분의 문제 말입니다. 근데 기출문제들을 기반해서 시험에 나올 출제 핵심 포인트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만 풀더라도요, 그것만 전부 다 소화를 하더라도 90점은 나와요.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제 90점은 아니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90점대가 나오니까 88점에서 92점이죠. 왜? 우리 부동산학계로는 이 사이에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하면. 근데 기출문제에도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상상 목표를 70, 80 사이에 이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출제 핵심 포인트를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학계로는 기출문제만 제대로 습득하더라도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효율적인 학습량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부동산 학계론이잖아요. 이 학이라는 과목이죠. 특히 부동산 학계론은 여러 과목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학계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민법도 결합되어 있죠. 경제학의 이론들도 결합되어 있죠. 그다음 경영학의 다양한 투자 이론들도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투자 이론 또는 마케팅론 또는 관리론,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론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론과 법령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논리적 기준으로 부동산 학계론을 이해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다양한 논리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론적 논리성이 또 안 맞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학습량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민법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민법, 1차 과목에 있는 민법은 할수록 뭔가 논리적으로 잡힌다 그래요. 왜? 민법은 하나의 논리 구조가 연속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학계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법보다 나은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더 어려워. 이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학문적 결합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필요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야 되느냐? 기출문제 지문을 분석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시간을 들어 복습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고, 학교 생활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 역할을 하시면서도 병행해서 하고, 또는 은퇴하신 분들은 뭐예요? 또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사 시험은 전업 수험생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같이 시험 공부에 전업하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복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수업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게 바로 순환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학계론의 기본 이론을 수업을 들을 때 90% 이상은 멍 때립니다. 좀 아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실 때도 뭐예요?
인강은 듣고 있는데 내가 인강을 듣고 있는 건지 인강에 나오는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뭔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들어봤죠? 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듣고 있으니 전에 나는 저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강의를 할 때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거나 집중력이 형격이 떨어졌다거나 또는 졸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집중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일정한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을.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해를 안 되더라도 처음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이 파트 중에서 이런 지문이 중요하구나. 이건 우리가 캐치를 하거든요. 이런 게 캐치가 되면 이제 반복을 통해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학계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고 효율적인 학습 역량은 이제 순환 반복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학계로 어떻게 출제될까요? 어떻게 출제될까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크게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자신들의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OT를 진행하니까 저는 이제 이 학계론만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차가 이제 40문항씩 봐요.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과 민법이라 그러죠. 흔히 민법이라 그러는데 100분 동안 봅니다. 그러면 이 40문항이죠. 그러니까 1문제당 2.5가 되는 거예요. 1문제당 2.5. 그러면 이 두 과목을 합해서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평균 절대평가라는 거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 이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오면 안 돼요. 40점 밑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이 1차 과목 두 과목은 나는 민법에서 좀 꽈락만 면하고 학계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평균 60을 넘겨야 되겠다. 또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시면 이건 안 돼요. 이 학계론이나 민법이나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과목에서 전부 다 60점을 넘는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60점을 넘는 전략. 그러면 여러분 봐볼게요. 그럼 평균 60점이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학계론은 이걸 목표로 한다고.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28문제를 맞춰야 돼요. 오케이? 28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죠. 28문제는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 28문제를 맞추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8문제 이제 최소한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걸 맞추려고. 그래서 한 개 정도 실수하더라도 이제 60점대 후반이 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부동산 학계론 출제 분석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론에서 16%, 80%, 부동산 총론에서 8%, 학계론에서 이제 76%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70%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60점만 맞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목표는 최소한 7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최소한 70점. 그럼 최대 80점. 나 90점 맞겠습니다. 그건 효율적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항상 70점을 넘기겠다.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다수가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론에서만 하더라도 76점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 투자론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투자론에서. 그러면 이 투자론에서 우리는 16%의 출제 비중이죠. 그러면 8%만 하는 거예요. 8%만.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가 많아요. 어려운 계산 문제가 많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론에서 또 정확하게 우리는 8%를 하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이 평가론이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평가론이 더 쉬워요. 무엇보다 투자론보다. 왜 그러냐? 평가론은 극단적으로 나눠요. 평균적인 16%잖아요. 거기에서 8%는 계산 문제예요. 어려워요. 나머지 8%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표 하나만 정리해서 외우면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8%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 거지 나머지 8%는 쉬워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제시해 주는 게 이제 이 송강의 포인트 부동산학개론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이냐 그러진 않아요. 수리적인 계산 문제에 유달리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야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 부동산 총론은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맞아요. 다 맞죠. 물론 어렵게 해서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다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8% 정도 절반은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파트는요. 이게 다양한 학문적인 것이 종합되어 있잖아요.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금융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그러면 여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난이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이 영역에서 특정 영역은 아주 쉽게 접근하는 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어렵게 접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분야와 과감하게 버리는 분야는 5월달, 6월달 이때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1월달이나 12월달부터 내년도 시험을 대비한다 그러면 최소한 5, 6개월은 공부한 이후에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 흐름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캐치를 해야 돼요. 어떤 나침판의 역할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포인트 부동산학개론 이제 학습 전략이죠.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핵심 포인트만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죠. 여러 과목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출 기반으로 한 핵심적인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포인트 1과 포인트 2예요. 포인트 1과 포인트 2인데 먼저 포인트 1이죠. 기존에 출제된 문제가 변형돼서 반복 출제돼요. 그러니까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지문도 엄청 많아요.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이 똑같이 나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씩만 동의어로 변형해서 출제되는 것도 많아요. 동의어로.
그래서 기존에 출제된 문제가 변형되어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이 반복 출제되는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파트별로. 이걸 핵심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합격의 목표를 둬야 되거든요. 수험생들은 합격입니다. 그럼 중급 난이도 위주로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60점이 넘으면 되거든요. 바로 뒤에 화면 볼까요? 봅시다. 우리가 왜 중급 난이도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무슨 100점 만점 맞아서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었을 때 4등급까지 합격을 시켜줘요. 절대평가예요. 근데 굳이 1등급을 맞을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부동산 합계론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많잖아요. 합계론도 양이 많아요. 민법도 양이 많아요. 2차 과목들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4등급까지 합격시켜주는데 굳이 뭐 1등급을 맞으려고, 이 과목에 1등급을 맞으려고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든요. 하나만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30점을 맞은 학생이 70점까지는 뭐예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90점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왜? 내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계론의 강사로서 내 수업을 듣는 분들이 학계론 점수가 높아져야 된다. 이걸 원하진 않아요. 뭘 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라는 거예요. 그 합격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학계론도 효율적으로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커리만 제대로 따라와도 거의 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어려운 거 너무 어려워. 5월 달에. 나는 이쪽 분야하고는 정말 적성이 안 맞아. 나는 이쪽 분야를 문제만 약간만 바꾸더라도 나는 못 풀겠어. 또는 풀더라도 한 문제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80점이 나오지만,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 70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여기도 포커스를 두죠. 여기를 아주 순환 반복으로서 자연스럽게 캐치를 하게 만들지만 여기에서 포커스를 둬서 일정한 점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스킵하는 정도 또는 찍는 요령 정도만. 맞죠? 찍는 요령 정도만. 80에서 90점 이상의 킬러 문제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그러니까 수능에서 수학의 킬러 문제. 누구만 맞아요? 초 1등급. 오케이? 그 학생들만 맞는 거잖아. 근데 그 학생들은 뭐예요? 학교가 결정되니까 그걸 푸는데 우리는 합격에 그런 문제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죠. 가볍게 다룬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가볍게 다룬다.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게 답이니까 그냥 찍으세요. 이 정도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다루는 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냐면 50점까지 문제죠. 그러니까 난이도 하. 이걸 전체를 다루는 것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생이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이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급 난이도를 중점적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0점을 넘기게끔 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딱 핵심 포인트만 최소한 70점을 넘긴다. 최소한 70점이 넘어야지 실수하더라도 뭐예요? 66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5점이 나오는 거예요. 65점.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실수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최소한 70점을 넘기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과 이론 내용 순환 반복을 통해서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개론에서는요, 이해를 하는 분야도 많아요. 하지만 법조문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기출을 통해서 이론, 이론을 통해서 기출. 오케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쓰고 읽고 외우는 거예요, 결국은. 쓰고 읽고 외우는 겁니다. 계산 문제도요, 공식을 외워야지 푸는 거예요. 학개론의 계산 문제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론 수업 때 이걸 기반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거 풀 때도 이걸 또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제 순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과 순환 반복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봅시다. 커리큘럼이죠. 이제 이 용어 해설이 있어요. 용어. 가장 기본적인 용어 해설인데 용어 해설이 이론 수업과 거의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해설집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용어만 해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번 들어봤다. 오, 부동산이 이러네? 뭐 이런 개념이었네? 그러니까 이 용어 해설은 기초적인 용어 해설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뭐냐면요. 이 용어 해설은 출퇴근길에 또는 산책할 때 그냥 들어요. 반복해서. 한 5, 6번 반복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용어든 간에 딱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이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가 자꾸 내 귀에 들리면 이 수업할 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수업할 때. 물론 이때 나오는 용어를 이때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먼저 한번 서너 번 들어봄으로써 저 단어 익숙하네? 정확한 개념까지는 가지를 않더라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핵기총이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근데 이 핵기총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이론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핵심적인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 번 들어서 몰라요. 2번 들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핵기총을 들을 때는 자꾸 뒤로 가서 들으면 안 되고 쭉 듣고 다시 쭉 듣고 다시 쭉 듣고 또는 파트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이제 단원부 기출 문제죠. 그럼 뭐 여기도 기출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 기출을 하면서 다시 이것과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슈퍼 리멤버라는 것은 슈퍼 리멤버 떠올린다는 거죠. 여기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문들 있잖아요. 출제가 자주 되는 거. 이걸 다시 리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딱 끝나면 뭘 결정해야 된다? 더 이상 복습을 하지 않을 영역. 끊임없이 복습해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영역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나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내가 70점이 계속 넘고 80점이 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실전 감각과 같이 익혀가는 거예요. 이 커리를 따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합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죠. 이 정도 되면요, 이 3, 4월, 5월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남들은 뭐 60일 남았다, 70일 남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어떻게 생각한다? 플러스 365일 이렇게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이건 뭔 말이야? 나 올해는 그냥 염수 삼아 보고 내년에 볼 거야. 이런 마음 자세만 갖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하면 과정은 짜증나고 뭐 이런 과목이 있어. 하지만 마지막 가서는 합격이란 두 단어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학계로 OT가 여러분에게 학계론을 공부하는 조금이나마 나침판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